비트코인 가격 상승 및 암호화폐들 가격 상승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은 언제나 싱그럽다. 오늘 아주 싱글싱글한 하루를 맞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격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지수가 어제 상승에 이어 오늘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 및 전체적인 자산들 국제 유가만 빼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유쾌한 비트코인 54,000달러를 돌파해주면서 54,22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 이더리움 역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1,800달러 선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오랜만에 2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 시장의 화색이 돌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바로 얼마 전에 상원을 통과한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하원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표결을 받을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이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사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미국인들은 1,400달러씩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막 뿌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조 9천억 달러가 전부 다 미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괜찮다라고 보는데, 딴 데로 새는 돈들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 이 빚을 미국은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이 1,400달러를 받으면 그 돈으로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 소식, 미국 의회가 이번에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작년에도 있어 왔었습니다. 토큰 분류법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발의됐을 때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국 흐지부지 돼버렸죠. 자, 이번에 새롭게 발의하게 되는 법안은 2021년 혁신 장벽 제거 법안이라고 하네요. 궁극적인 목표는 SEC와 CFTC의 특정 토큰 및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헛지랄로 끝나게 될 것인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JP모건과 CME가 한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빗썸 거래소의 지분 취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었다고 하네요. 자, 물론 정부의 출처는 소식통이기 때문에 아직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엔 최근 몇 년간 라이트코인이 야심차게 적용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민불 윈불, 바로 익명성 거래를 지원하게 되는 기능이죠. 그것에 대한 코드가 조만간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으로는 기술적으로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각국의 정부가 이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익명성 거래 기능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었던 소식인데, 최근에 JP모건, 골드만삭스, UBS가 폴카닷 암호화폐 ETP를 거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를 두고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셉 영은 이것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폴카닷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이 폴카닷 생태계 시스템 관련 펀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 폴카닷뿐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이더리움에 비견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또 다른 코인으로는 에이다를 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 1,400명의 미국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암호화폐들 중에 어떤 코인이 가장 bulish하냐?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상승할 것 같으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1등을 에이다가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제끼고 1등을 에이다가 먹은 것인데요. 에이다가 31.8%, 비트코인은 22.2%, 이더리움은 12.2%, 그리고 4등으로 폴카닷 6.3%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만큼 가격뿐만 아니라 인지도까지 높여가고 있는 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엔 이 노보그라츠 삼촌마저도 에이다에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에이다는 우리가 아직 거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다. 시가총액은 어떤가? 누가 에이다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느냐? 유스케이스가 있느냐? 펀딩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등등의 여러가지 질문을 남겼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조만간에 갤럭시 디지털도 에이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마이크 노보그라츠와 찰스가 함께 먹방을 진행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었습니다. 알트코인 불타기를 주의해야 된다. 이 불타기가 뭐냐? 저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었는데, 한마디로 추격 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코인들을 보시면은 막 100% 우습게 넘어가는 그런 코인들이 있었죠. 그런 코인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을 불타기라고 하는 것인데, 코인리스 특약 분석가인 진쪼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코인들 중에 2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조심해라.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자리부터 오르는 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장세라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요즘 장세가 불장 아니겠습니까? 20% 정도는 그냥 길가에 떨어진 껌 씹듯이, 떨어진 걸 주워서 씹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껌을 짝짝 씹듯이 20%, 40%, 60% 올라가는 광경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포모하지 않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불장 같은 경우는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암호화폐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께 이 사람 진씨 아저씨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라는 이 조언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번 돈을 잃지 않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본전을 잃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소개가 나왔었던 에이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확 오른 후 지금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1달러 40센트에서 이 추격 매수하다가 물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에이다가 조정받을 때 80센트대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너무 올랐다, 그런데 나는 너무 사고 싶다 싶으시다면은 이 조정 기간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재상승까지는 축적 기간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까지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개의 코인, 칠리즈와 엔진코인, NFT 열풍과 함께 둘 다 한탕씩 크게 땡겨먹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둘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둘이 함께 손을 꼭 마주잡고 디지털 스포츠 컬렉터블에 관련된 NFT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네요. 자, 그리고 엔진코인을 50센트대부터 사가지고 이번에 크게 수익을 냈었던 칼리오라는 분석가는 앞으로 엔진코인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고요. 어느 정도 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엔진과 칠리지만 NFT냐? 아니다. 그 외 여러가지 NFT 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인 샌드 같은 경우 조만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진입 시기는 돌파 매수, 여기는 이 저항이 뚫릴 때 제대로 뚫는지 볼륨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외에는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저항 뚫리는 거 보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칼리오 분석가가 기대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코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FTT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FTT 같은 경우는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칼리오뿐만 아니라 여러 분석가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 거래소 코인이죠. FTX라는 거래소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전고를 뚫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는 NFT를 개발한다라고 밝힌 또 다른 회사입니다. 코스, 이번에 NFT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으로 해서는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코티와 오리온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염둥이 비트코인 다시 한번 시총 1조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전세계 자산순위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텐센트를 밟고 올라간 아주 늠름한 모습이 돋보이고 있네요. 다음에는 구글, 그 다음에는 은까지 차례차례 비트코인이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은행 계좌를 폐쇄하도록 명령을 했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와 경쟁하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이용할 때 암호화폐가 아닌 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게 될 경우 1달러에서 1달러 20센트씩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의미 없을 거예요. 이런 시도는 이미 중국에서 한번, 인도에서 한번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민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이여, 자유를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지금 당장 비트코인 매수 버튼을 눌러라.
자, 그 다음에는 블룸버그의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 씨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최근에 다시 한번 자신의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시장에서 금을 밀어내고 있다. 기술적, 근본적 지표의 근거에 안전자산 대결을 시켜봤을 때 비트코인이 금에 비해서 유리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광범위한 주류 채택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피터 시프가 들으면은 변비 걸릴 만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올해 수익률 주요 자산 중에 1등을 먹고 있다. 자,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죠.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항상 부동의 1위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자, 그 다음에는 독일의 도너앤네우첼이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제가 독일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산 운용액은 무려 12조 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울려 퍼지는 비트코인 가지아,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비트코인 가지아 운동은 동남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초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투자 펀드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펀드는 보험 가입 기관 투자자용 암호화폐 상품인 BCMG 제네시스 비트코인 펀드라고 합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의 섬인 라부안 섬의 제도에 의해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말레이시아에서 외치는 비트코인 가지아. 자, 그러자 스위스에서 응답을 해줍니다. 스위스 최대 백화점인 마노라는 백화점 체인 내에서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캐시우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6대4 포트폴리오, 여기서 6은 주식, 4는 채권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채권 쪽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암호화폐 수용이 더욱더 증가해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나중에 채권 시장처럼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캐시우드가 잔뜩 매수했었던 테슬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국내 언론사에서 캐시우드 어떻게 라고 하면서 캐시우드를 걱정하는 듯한 기사들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기자나 한국의 개미들이 이미 인정받으면서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을 걱정할 처지에 있는 것인지 살짝 좀 어이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상승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는 좋은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양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매수자들이 많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개미들이 아이고 무섭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던졌는데 이제는 좀 다른 양상이 보여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도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개미들이 단련이 돼가지고 질긴 개미가 됐어요. 고무고무 개미. 그래서 세력들이 후드럽해도 더 이상 비트코인을 던지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줄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거래소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230만 개 정도. 기관 투자자들과 비트코인 존버들이 함께 비트코인의 공급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글래스노드는 밝혔는데요. 공급 압력이 가중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뻥튀기 튀기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치솟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54,000달러까지 급등하기 전에 그 직전에 평단 5806달러에서 비트코인 11,554개를 다시 한번 매입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기관들의 단골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코인베이스에서만 11,500개의 비트코인이 흘러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전에도 이미 한번 12,000개, 13,000개씩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간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빠져나가게 된 비트코인 11,500개의 매수 시점도 또한 흥미롭다라고 하는데 바로 미국 상원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을 때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매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눈에 띄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믿음을 천천히 걷어들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 일단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2,000달러 위에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52,000달러 안착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전 고점을 무조건 뚫어야만 앞으로 하락하지 않고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부디 비트코인이 전고를 깨부시고 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토마토밭에 해바라기씨 초콜릿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